제31편 콘서트 직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다. 첫 공연 당일 공연장 주변은 새벽부터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전설을 직접 보기 위한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무대 뒤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밴드 멤버들은 저마다 악기를 조율하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사치코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과 평소보다 창백한 입술은 그녀의 마음속 폭풍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어젯밤 느꼈던 현기증의 잔상이 불안감과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스태프들의 접근을 최소화하고 그녀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해왔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손에 그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불안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공연 시작 10분 전 모든 스태프들이 무대 뒤로 퇴장하고 대기실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팬들의 거대한 함성이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사치코가 조용히 눈을 떴다. 거울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민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떨려. 민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오늘 이 무대, 나는 당신을 보면서 노래할 거야. 그것은 갑작스러운,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었다. 당신이 내 노래를 들어준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무대도, 오늘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오늘 무대의 유일한 관객은 당신이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투명했다. 민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시간을 넘어, 수많은 위기를 건너,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이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도 아무도 없는 어두운 무대 아래에서도. 그러니 마음껏 노래해요. 나는 여기서 당신의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고 완전한 신뢰의 고백이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의 인터폰에서 무대 감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드씨, 스탠바이, 큐. 제32편 무대 위에서 발견한 그의 미소.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흑 속에서 오직 팬들이 흔드는 약광봉의 푸른 물결만이 은하수처럼 펼쳐졌다. 장엄한 오프닝 연주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전설이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앨범 재킷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의 등장에 수만 명의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다. 사치코는 눈을 감고 마이크를 잡았다. 첫 곡의 전주가 흐르자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흔들리는 마음. 그녀의 라이브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CD에서 듣던 완벽한 목소리,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성과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첫 소절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은하수, 자신을 향한 수만 개의 시선. 10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했던 그 광경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의 말을 떠올렸다. 녹음실에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무대 아래 한쪽 구석,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그를 찾기 시작했다. 음향 콘솔 옆 스태프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익숙한 실루엣.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매니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대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팬이 되어 온전히 무대 위에 그녀에게 빠져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불안 대신 순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아들의 첫 학예회를 보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걱정할까? 그녀는 민준을 향해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부터 무대는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떨리던 목소리는 어느새 단단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고 굳어있던 몸짓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 신비주의라는 갑옷을 벗어 던진 그녀는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는 자유로운 아티스트였다. 공연은 순식간에 절정으로 치달았고 팬들은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목소리에 열광했다. 그 모든 기적은 무대 아래에서 한 남자가 보낸 조용한 미소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첫 곡이 끝나고 쏟아지는 노래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녀는 확신했다. 이 길고 긴 투어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제33편 투어의 성공, 깊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첫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전설의 귀환이라며 연일 찬사를 쏟아냈고 그녀의 진솔한 무대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 성공은 전국 투어 내내 이어졌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가는 곳마다 공연장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매일 밤 최고의 무대로 보답했다. 무대 공포증을 이겨낸 그녀는 이제 무대 위에서 팬들과 교감하는 법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민준이 발견했던 그 미소는 이제 무대 아래에 그만이 아닌 수만 명의 팬들을 향해 있었다. 투어 생활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도시를 옮겨 다니는 버스 안에서, 공연이 끝난 늦은 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이나 거리감도 없었다. 그들은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또 때로는 전우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었다. 화려한 무대 뒤,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지쳐가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리워졌다. 쉴 틈 없는 강행군에 사치코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잦은 현기증과 기침에 시달렸다. 민준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미래 지식을 총동원해 그녀의 건강에 좋다는 약초와 음식들을 구해왔다. 공연이 끝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녀의 목을 보호해주었고 낯선 도시에 맛있는 음식을 구해와 그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다. 그녀가 버스에서 잠이 들면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는 매니저가 아니라 사실상 그녀의 24시간을 책임지는 보호자였다. 몇 달에 걸친 대장정의 투어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공연이 끝난 날 밤, 텅 빈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함께 이뤄낸 거대한 성공의 여운과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났다는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티스트와 매니저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사치코는 짐을 정리하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지난 몇 달간의 고생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투어가 끝나면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물해 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제34편, 둘만의 소소하고 털털한 데이트. 투어가 끝나고 며칠간의 달콤한 휴가가 주어졌다. 민준은 이른 아침 사치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딱 하루만 김민준의 매니저가 아니라 카마치 사치코 씨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10년 전이 학생들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도쿄 근교로 향하는 낡은 전철에 몸을 실었다. 화려한 공연장의 스태프도 그들을 알아보는 팬도 없는 오직 둘만의 완전한 자유였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소하고 털털했다. 유명한 관광지 대신 그들은 낡은 서점들이 늘어선 진보초의 골목길을 거닐었다. 사치코는 먼지 쌓인 시집 한 권을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기뻐했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따끈한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고 유치한 장난을 치며 서로를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데뷔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자드라는 이름의 무게도, 팬들의 기대도, 기자들의 시선도 없는 곳.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마음껏 웃고 떠들고 행복해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서점에서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를 알아들은 몇몇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순간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 잠시나마 누렸던 평범한 하루가 그녀의 명성 때문에 산산조각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은 언제나 이렇게 위태로운 현실의 벽 앞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도착했다. 주황빛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란히 백사장을 걷던 사치코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마워.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져 왔다. 민준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의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치코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고요한 침묵을 감싸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와 동료, 팬과 스타라는 이름으로 맴돌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같은 곳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가수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이고 싶었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금씩 그의 얼굴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제35편, 그녀의 고백,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가수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이고 싶었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금씩 그의 얼굴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어졌다. 그것은 열정적이기보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영혼이 나누는 따뜻하고 애틋한 첫 입맞춤이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하는 유일한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다. 돌아오는 전철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맞잡은 손의 온기와 서로를 향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여행은 끝났다. 내일부터 그들은 다시 자드와 매니저 위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 짧은 헤어짐의 순간이었지만 세상 전부와 단절된 채 서로에게만 위지하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마치 긴 이별처럼 느껴졌다. 그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그녀가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잠깐, 들어왔다 갈래. 차라도 한 잔. 그녀의 작은 거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그 불빛들을 동경했겠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빛의 군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나 어쩌면 이제 그만 자들을 내려놓고 싶을지도 몰라. 민준은 조금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충분히 노래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집을 얻어서 실을 쓰고 빵을 굽고 평범한 사람으로. 당신과 함께.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의 소박한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약속. 민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 어떤 대답보다도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함께 그렸다. 어느 마을이 좋을지, 어떤 집을 지을지 아이처럼 설레는 목소리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그들의 가장 완벽한 행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탐욕스러운 눈이 있다는 사실을. 제36편 파파라치의 습격. 세상에 공개된 사진.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미래를 약속한 며칠 뒤였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을 피해 늦은 밤에만 잠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푼 그들은 이전보다 조금은 경계심이 무뎌져 있었다. 그 작은 방심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간 팩트위 집요한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어의 성공 이후 그들은 더 큰 미끼를 문 하이에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나카 이사라는 내부의 조력자까지 있었다. 다나카는 민준의 동선을 교묘하게 기자들에게 흘렸고 기자들은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신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또 두 사람은 새벽이 되어서야 녹음 작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사치코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운 민준은 헤어지기에 아쉬워 잠시 머뭇거렸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며칠 전 함께 보았던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브로슈어를 보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이 집 정원이 예쁘다. 여기서 당신 씻으면 정말 좋겠다. 당신은 빵 굽는 연습부터 해야 할걸. 서로를 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이었다. 민준은 그녀를 아파트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내일 봐요. 그가 아쉬운 인사를 건네자 그녀가 그의 옷깃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쩍, 번쩍, 번쩍.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섬광. 어둠 속에 숨어있던 파파라치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잠복하고 있던 맹수처럼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지난번 추격전 이후 몇 주 동안이나 끈질기게 잠복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사치코를 품에 안아 감쌌지만 이미 늦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그녀를 아파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파파라치들은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자듯이 매니저와 연인 사이가 맞습니까?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라며 고함을 쳤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잠갔다. 사치코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었다. 평화롭던 둘만의 세계가 단 몇 초 만에 폭력적인 성광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민준은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파파라치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지고 있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의 모든 미래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